풀플렉스의 여러 기능을 소개하기에 앞서 우선 4가지 데모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MFB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기능을 설명하기보다 우선 전체 프로세스를 데모를 통해 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로 긴 바디의 MFBD 해석입니다. 길다란 강체 바디가 있습니다. 우선은 강체 모델을 해석해 볼까요? 왼쪽에는 픽스드 조인트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래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도 금방 끝나죠. 강체 해석 결과에서는 바디가 전혀 변형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분포를 알 수도 없고요. 물론 조인트의 반력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 바디를 유연체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G 매니저라는 걸 이용해서 변환해 보겠습니다. 리지드 바디 to F 플렉스 바디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른 옵션은 기본값을 쓰겠습니다. Execute를 클릭하면 메시 모드로 진입합니다. 여기서 오토 메시를 사용하겠습니다. 솔리드 8을 사용하고 맥스 엘리먼트 사이즈와 민 엘리먼트 사이즈는 모두 10을 입력합니다. 픽스드 조인트가 달려있던 왼쪽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건 FDR이 자동으로 생성된 건데요. 조인트가 달렸던 위치에 마스터 노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마스터 노드에서 제일 가까운 면의 노드를 슬레이브 노드로 하는 것이 FDR입니다. 조인트나 힘을 정의하려면 FDR이 필요한데 이를 리커다인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오른쪽에 힘이 정의되어 있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정의된 위치에 마스터 노드가 생성되고 오른쪽 끝에 노드를 슬레이브 노드로 선택해서 FDR이 생성됐고요. 이제 메시 모드를 빠져나왔습니다. 왼쪽의 픽스드 조인트가 FDR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힘 역시 우측의 FDR에 정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결과를 보면 바디가 살짝 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투어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분포를 볼 수도 있고요. 컨투어를 보기 위해서는 민맥스를 한번 자동 계산해 주거나 사용자가 민맥스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스트레스 분포를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서스펜션의 MFBD 해석입니다. 우선 이 바디를 유연체로 바꿔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G매니저를 이용하여 메셔 모드로 들어갑니다. G매니저를 실행하고 바디를 선택하고요. Execute. 이번엔 어시스트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3개의 이름이 보이는데 3개의 구멍에 연결된 조인트와 부싱 포스를 위해 생성될 FDR 관련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페리컬 조인트에 대한 건 이 면보다는 안쪽 구멍의 면을 선택하는 게 나으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싱에 대한 면은 잘 선택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제 오토메시를 누르고 다른 옵션은 굳이 건드릴 필요 없이 요소 크기만 10, 10으로 입력한 후 메시를 클릭합니다. 메시가 생성된 후 3개의 구멍을 살펴보면 구멍 안에 FDR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시어를 빠져나오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애니메이션도 볼 수 있고요. 컨투어를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캘큘레이션 버튼을 누르고 OK. 플랫에서 여러 결과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조인트, 힘, 접촉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강체와 동일합니다. 폴스죠? 근데 바디는 바디가 아닌 노드에 대한 결과가 찍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3개의 노드만 찍혀 있는데 아웃풋을 정의하면 여기에 더 많은 노드들의 결과가 표시됩니다. 너무 많은 노드를 아웃풋으로 정의하면 결과 파일을 생성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파일 용량도 수백 메가, 수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노드만 아웃풋으로 정의해야겠죠. 참고로 아웃풋으로 정의하지 않은 노드의 결과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풀플렉스 바디의 다이얼로그를 열고 다이얼로그를 띄우겠습니다. 노드 스코프 탭에서 일단 아웃풋 노드들을 선택을 해서 스코프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넌 아웃풋 노드를 선택하고 스코프를 누르면 노드를 선택한 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FDR을 수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연체를 더블 클릭해서 풀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로 들어가 보죠. 자동으로 생성된 FDR을 지우고 직접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구멍에 자동으로 생성된 FDR이 있습니다. 이걸 지우고 수동으로 다시 만들 건데요. FDR은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왼쪽 툴바에서 Select 엘리먼트를 클릭하고 FDR을 클릭한 후 딜리트 키를 눌렀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번호는 마스터 노드의 번호인데 이 마스터 노드를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번엔 Select 노드를 선택하고 클릭한 후에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이제 지운 FDR을 수동으로 정의해보죠. 그 전에 마커들을 표시하겠습니다. 마커 3개는 각각 조인트, 부싱포스와 연결된 마커들이고요. 노드를 클릭하고 N을 누르고 가운데 위치한 마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마커 위치에 노드가 생성됩니다. 이번엔 노드셋을 만들어 보죠. 노드셋 버튼을 클릭하고 이 구멍 주위에 노드를 선택할 건데요. Add Remove 버튼을 누르고 좌측 툴바에서 Select by Circle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서클을 그리면 주변의 노드들이 선택되는데 이 가운데 노드는 마스터 노드를 쓸 거기 때문에 빼줍니다.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면 해제가 되죠. 이제 피니시. 이제 39개의 노드가 선택이 됐고요. 노드셋이 생성된 걸 데이터베이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FDR을 클릭하고 마스터 노드로는 가운데 노드를, 노드셋은 조금 전에 만든 노드셋을 선택하면 FDR이 생성됩니다. 사실 이 FDR은 자동으로 만들어졌던 FDR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교육적 목적이므로 정확히 만들진 않고 적당하게 만든 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DR을 만드는 과정이 꽤 복잡했죠. 하지만 리커다이는 기본적으로 이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는 셈입니다. 어시스트 모델링 다이얼로그에서 이 FDR 주변의 면을 선택하는 것만 한번 수정했을 뿐인데 그 외의 작업이 모두 자동으로 처리됐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FDR을 조인트와 연결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MFBD의 접촉 해석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간단한 접촉 모델을 가지고 풀플렉스의 접촉을 설명하겠습니다. 박스와 구가 하나씩 있는 모델이고요. 해석을 해보면 구가 박스 위로 떨어지는 모델입니다. 이제 G 매니저로 박스를 유연체로 바꿔보겠습니다. 어시스트 모델링 다이얼로그를 열어보면 아랫면이 선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랫면에 픽스드 조인트가 연결된 FDR이고요. 지금 다이얼로그 아래쪽에 있는 컨택에 사용될 패치셋을 자동으로 만들기 위한 지오메트리도 선택되어 있습니다. 박스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엔 어드밴스드 메쉬를 이용해보죠. 4개의 엣지를 가진 형상은 어드밴스드 메쉬를 이용할 경우 좀 더 고품질의 메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쉘4를 사용하고 민맥스에 각각 50, 50을 입력했습니다. 과연 FDR이 아래쪽에 생겼고 패치셋도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메시어를 빠져나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편집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한 50초 정도 걸렸고요. 그렇죠? 51초.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패치셋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더블 클릭해서 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를 진입하고 셋 패치 다이얼로그에서 애드 리무브 버튼을 이용해 윗면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패치셋을 정의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아까보다 해석 시간이 줄어듭니다. 윗면만 사용하니까요. 이것도 편집이 됐는데 실제 해석 시간은 약 33초가 걸렸습니다. 이번엔 애니메이션도 보고 컨투어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큘레이션을 누르고요. 아닙니다. 유저 디파인을 해서 맥스 값을 좀 작게 해서 더 알록달록하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번엔 우리가 세부적인 접촉 부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접촉이 관련된 4개의 패치만 선택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패치셋을 정의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아까보다 해석 시간이 더 줄어들겠죠?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네, 좀 더 줄어들어서 30초가 걸렸네요. 한 가지 더, 셀프 컨택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연체는 바디가 아니라 패치셋 간의 접촉을 정의하기 때문에 동일한 바디 내에 서로 다른 패치셋끼리도 접촉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바디라도 서로 다른 위치의 패치셋을 각각 정의를 하고 컨택을 정의하면
셀프 컨택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